설립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의료 취약이 심각한 진주권에서는 사천시가 최적의 후보지로 제시됐습니다. 경남에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가 도입됩니다.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이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닥터 헬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자회사 채용 방침에 반발해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회사로 소속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불매운동이 경남에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편에선 경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의료 취약이 심각한 진주권에서는 사천시가 최적의 후보지로 제시됐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취약이 심각해 공공병원을 신축할 경남의 후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제시했습니다. 거창, 합천, 함양의 거창권은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을, 거제, 통영, 고성의 통영권은 통영적십자병원을 확충하거나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진주, 사천, 산청, 남해, 하동의 진주권. 진주엔 종합병원이 3개가 있어 후보지에서 제외됐고 접근성, 인구수, 의료 이용량 등을 감안해 사천시를 최적지로 제시했습니다. 산청이나 남해나 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 감소하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천 쪽이 좀 더 방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규모, 진료 과목, 운영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민간병원 공모 지정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없는 지역에서는 신축 설립을 하고 이런 안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반면 무조건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을 활용하고 협력 체계를 긴밀히 하거나 신설을 하더라도 의사 등 인력과 장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병원이 한다라는 이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되고 민간하고 협력 체계 이거는 빼놓을 수 없다는 부분을.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9일 김경수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공공병원 설립의 속도를 내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토론회와 공청회를 바탕으로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에 이번 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대병원의 문을 열 권역외상센터에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를 도입합니다. 닥터 헬기로는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내년 말 진주 경상대병원의 문을 열 경상남도 외상권역센터에 닥터 헬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김경수 지사는 카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권역외상센터에 닥터 헬기를 추진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년부터는 헬기가 이제 이착륙이 가능하니까요.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헬기를 조립하고 완성하는 데는 18개월가량 걸립니다.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동시에 닥터 헬기가 투입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 예산과 추진 일정이 결정돼야 합니다. 2021년에는 카이가 만든 수리온이 경남의 닥터 헬기로 아마 사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카이는 지난 5월 경기도와 닥터 헬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유로콥터 H225를 개조해 의료장비 탑재와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닥터 헬기 배치는 국내에서 7번째지만 주 헬기와 보조 헬기 2대를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운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300여 차례 기동하는 것 중에서 42%가 야간 기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응급의료용 헬기들이 24시간 주 7일 운항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경기도의 닥터 헬기를 2020년 이후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처치를 수행해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의 국산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밀양의 한 주택 창고에서 태어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자 간호사가 무언가를 수건으로 감싸 안고 급히 뛰어갑니다. 버려진 갓난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겨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아기가 발견됐습니다. 탯줄도 잘리지 않은 아기는 이곳 헛간에서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이 주택에 살고 있던 79살 할머니는 아기를 발견한 뒤 곧바로 마을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기를 씻기고 탯줄을 자른 뒤 신고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자고 문 열러 간겠네 게 있대. 봐요 우리 해관 사람들 또 가가 모욕시고 그랬더니.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2.7kg으로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의 다리 곳곳에는 어디엔가 물린 듯 붉은 반점이 선명했지만 병원 측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맨 처음에는 대원님이 안고 있었을 때 미동이 없었는데 건드리니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좀 소리를 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더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를 토대로 누가 아기를 버리고 갔는지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남농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329곳 전체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입력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QR코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경남농협은 시스템 도입과 함께 홍보대사 16명도 위촉해 제로페이 사용 확대에 나섰습니다. 함양 소방서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을 임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양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과 소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채용 방침에 반발해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회사 소속이 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10년째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송숙 씨. 한평 남짓한 좁은 수납 창고에서 일하다 보면 언제 안전사고를 당할지 늘 불안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착각해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다가 가속으로 인해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이패스에 큰 화물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부스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 직종도 맞는 거고요.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는데 지난 1일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남 3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해고된 인원은 1,500여 명입니다.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수납원들의 신부는 지난 1일부로 해고된 용역회사 소속 계약직으로 이들의 요구사항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입니다. 최근 자회사를 출범시켜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던 도로공사의 방침에 반발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겁니다. 자회사 소속이 되면 도로공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돼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를 폐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회사는 폐업이 가능합니다. 월급 안 올려줘도 좋다. 최저임금 받아도 좋다. 직고용 시키라는데 그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들과 똑같은 대우를 바란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이며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희가 정규직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처럼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요금 수납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요금 수납원들은 단지 고용 불안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불매운동이 경남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편에선 경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판매를 위해 진열대에 놓였던 일본 제품이 고스란히 창고로 들어갑니다. 마트 곳곳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기존에 팔던 맥주와 과자 등 8종의 일본 제품을 철수시켰지만 시민들이 오히려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큰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다들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예요. 여름 성수기인 휴가철을 앞둔 여행업계는 일본 상품 판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고객들은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대신 다른 곳으로 여행하려는 시민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수료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간이 길어질지 어떨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는 편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에선 경남 경제에 악영향도 예상됩니다. 경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벌써부터 추가 투자를 꺼리는 데다 공작 기계가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창원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가도 대단히 죄송한데 같이 개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고 딱 그냥 중단하고.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불매 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대학생들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도내 대학생 단체인 경남 결의 하나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남동발전과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5월에 맺은 반부패 청렴에 관한 업무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진주의 공공임대아파트 2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기관의 상임감사실 직원을 비롯한 20여 명은 정부와 교육용 중고컴퓨터 20대를 전달하고 도시락 배달 인력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사천시 벌리동에 신축 이전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신축된 치매안심센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로 상담실과 검진실, 인재재활 프로그램 쉼터,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으며 협력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3명이 근무합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과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 운영,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사업 추진 등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각 지역 본부의 전담 직원이 건설 현장을 상시 방문해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안전 패트롤을 도입했습니다. 안전 패트롤은 특히 건설 현장 배수로 상태와 집안 침하 발생 여부, 감전에 대비한 가설전기 설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LH는 최근 본사 안전관리 부서를 사장 직속의 안전기획실로 격상했습니다. 남해 동대만과 사천 광포만의 갯벌 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국립공원과 연결된 동대만과 광포만의 생태적 우수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 수리와 2급 검은머리 갈매기 등 조류 7종이 발견되고 고란초와 모살 등 기수지역에서 자라는 희귀식물 자생지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광포만과 동대만의 먹이 사슬은 다른 해역보다 다양해 생태적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교육부가 시행하는 2019년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경남 혁신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를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취업자는 17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업자는 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 1천 명이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통계청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5월에서 6월로 바뀌면서 응시 인원이 실업자로 집계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도청 소관 이옥철 예결특위위원장과 교육청 소관 김영진 예결특위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각각 위원 15명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그동안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만 원포인트로 구성했는데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상설화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예산부터 결산안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시에 이어 고성군도 7월과 8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공무원들이 반바지를 포함해 간편한 옷을 입고 업무를 볼 수 있는 프리패션 데이를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더운 여름철에 간편한 복장으로 업무를 보게 되면 냉방비를 줄이고 업무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진영읍의 부산시 기장군을 연결하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한림나들목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조기 개통됩니다. 한림나들목은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김해시와 주민들이 도로공사의 건의에 계획에 반영됐으며 당초 올 연말 개통해서 5개월 정도 앞당겨 개통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해양 LNG 통합 실증 설비 착공실을 갖고 LNG 핵심 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시설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2월 완공 목표인 통합 실증 설비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천연가스 재외화 공장 설계와 부유식 천연가스 신냉매 활용 공법 등 LNG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